그날 아침 해숙은 작은 찻주 전자를 내려놓으며 느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 그저 익숙한 감각일 뿐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깨와 무릎, 가벼운 통증이 다가오는 듯한 그 느낌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며들어 있었다. 다정하게 준비한 차를 자신에게 붓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바라보며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겨울 바람은 창문을 살짝 흔들고 불빛이 희미한 찻집 안에서는 그녀 혼자만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20년째 이 차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왔다.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 보성에 정착했던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를 줄은 몰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버렸다.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날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차를 다 우려낸 후 다시 주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감처럼 희뿌연 안개가 일렁이며 이 차밭의 조용한 모습은 한결같았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네. 해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년 전 아직 젊었을 때 자신에게 전해진 말들이 떠올랐다. 당신은 이제 다시 사랑 같은 건 못하겠지. 그땐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그대로 내 몸과 마음에 남아있었다.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시 내게 올까? 차밭에서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조용히 흘러갈 뿐일까?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차를 우려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찻집은 차분한 고요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찻집에 손님이 들어왔다. 남자는 초록색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하늘색 조끼와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해숙은 그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정도 오래 살면 다들 얼굴을 알게 되지만 이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차를 추천하며 말했다. 이날처럼 흐린 날엔 우전차가 잘 어울리죠. 향이 깊고 맑은 느낌이 들어요. 남자는 잠시 해숙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이었다. 우전차라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그 차를 마셔볼게요. 해숙은 차를 준비하며 그가 왜 이 작은 찻집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찻집은 한적하고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한 곳이었지만 그 남자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일상적인 손님들과는 뭔가 달랐다. 그가 스케치북을 펼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해숙은 잠시 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가요? 해숙이 말을 건넸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동양화를 그립니다. 오늘은 보성의 녹차밭을 그리고 싶어서 왔어요. 해숙은 그가 말하는 녹차밭을 듣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 차밭을 그린다니, 그것이 단순한 취미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뭔가 더 찾아가려는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차를 다 우려낸 후 조용히 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 그림에는 신기하게도 차밭에 살아있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 차밭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그림 정말 멋지네요. 마치 차밭에 숨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밭은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녹차의 진정한 생명력은 우려낼 때 비로소 드러나죠. 그 말에 해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동안 수십 년을 녹차를 우려왔지만 그렇게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녀가 차를 마실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음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가 말한 녹차의 생명력은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었다.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후 그 남자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이 찻집에 들렀다.
언제나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렸다. 해숙은 점차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에는 차밭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이야기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해숙은 그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 남자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차를 우리는 모습도 그려보셨나요? 어느 날 해숙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차를 우리는 과정까지 담아낸다면 정말 특별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그 말은 해숙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그 생각에 잠긴 해숙은 차를 따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미 긴 세월을 혼자 지냈고 이제 차와 함께 조용한 삶을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차가운 손끝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날이 끝나갈 무렵 차가 다 우려지자 해숙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말은 그저 일상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가 매일 와주길 바란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스쳐 지나가며 찻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해숙은 창문을 통해 가느다란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날 아침처럼 다시금 묘한 기운을 느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 잠시 느꼈던 그 어색함이 오늘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변화하려는 듯한 느낌. 그저 차를 따르고 손님을 맞으며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해숙은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오늘도 어김없이 지나가겠지. 그때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해숙은 그의 차분한 눈빛에서 잠시 멈칫했다. 특별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눈빛과 태도에서 어떤 차분함과 깊이가 묻어났다. 나이가 든 이 남자는 그동안 봐온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손에 스케치북과 물감 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지닌 것 같았다. 무엇을 드릴까요? 해숙이 물었다. 일상적인 질문이었지만 그의 존재가 그녀를 긴장시키는 듯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우전차가 좋겠습니다. 특별히 차밭을 그려보려고 왔어요. 그가 말한 우전차라는 말이 해숙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차밭을 그린다고? 그녀는 그에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보성의 차밭을 그리신다니 이곳의 차밭은 참 특별하죠. 날씨와 해풍이 적당히 만나기에 훌륭한 차가 자라져.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그 차밭의 진정성을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그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쳐 놓았다. 해숙은 그의 손길이 진지하고 세심함을 느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차를 마시며 스케치북을 펼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되는 기분이었다. 그가 보는 차밭과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해숙은 자신이 오래도록 보아왔던 차밭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가끔 차를 마시며 잠시 멈추곤 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고 몇 번의 선을 그었다. 해숙은 그의 그림 속에서 묘하게 나와 닮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차를 우리는 모습도 떠올랐다. 가끔씩 이 차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차는 그 변화의 순간을 담아내는 것 같았다. 그 그림을 보니 차밭의 숨결이 전해지네요. 해숙이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림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바깥에서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잠시 울렸지만 그 순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이곳 차밭은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삶의 힘. 그게 바로 차의 진정성이죠.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해숙은 그가 말하는 차의 진정성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차를 우려가며 그저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밭과 차 한 잔의 의미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 해숙에게 깊이 와 닿았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차밭이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그의 그림 속에 담겨진 감정 때문일 것이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췄고 해숙은 차를 다시 한 번 더 우려내며 물러났다. 그동안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번엔 그 남자와의 교감이 조금 달랐다. 차를 우려내면서도 마음속에서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그의 그림 속에서 그녀가 본 것은 단순히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이 담긴 차의 이야기였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해숙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차밭을 그리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잠시 붓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차를 우리는 과정 속에서 차밭의 생명력을 느끼고 그 감동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차밭을 지켜본 사람의 깊은 통찰이었다. 해숙은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자신의 세상이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차 한 잔의 기운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 같았다. 그렇게 몇 번의 말 없이 나눈 차와 그림 속에서 해숙은 차차 그 남자와의 연결이 시작된 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가던 날, 그녀는 갑자기 뭔가 말을 꺼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라고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일 뿐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가슴속에 여운이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찻집에 찾아왔고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차 한 잔에 담긴 의미, 차밭에 담긴 이야기, 그가 그림을 통해 보려는 세상. 해숙은 조금씩 그와의 교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찻잔 옆에 놓인 오래된 손수건을 무심코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손끝에 남은 주름이 이상하게 마음의 떨림과 닮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그림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 그림은 해숙 씨가 그려낸 차밭의 진정성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 말에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그 진정성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를 따르며 그의 눈을 피하곤 했다. 차를 우려내는 손이 익숙하지만 그에게만은 아직 서툴렀다. 그림을 선물 받은 순간에도 해숙은 마음속 깊이 작은 떨림만을 느꼈을 뿐이었다. 이 교감이 정말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다. 해숙은 찻집의 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겨울이 다가오는 걸 느끼며 그녀는 두 손을 비벼가며 온기를 찾았다. 이 차가운 날씨에 사람들의 발길은 적어졌다. 그동안 찻집을 찾던 단골 손님들도 모두 바쁘게 돌아갔다. 오늘도 혼자 고요히 차를 우려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그가 들어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만의 존재감을 남기며 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그가 들어오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해숙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비가 와서 차밭도 더 그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차밭도 더욱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지요. 해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전차를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주문했다. 해숙은 그의 차를 준비하며 고요한 찻집에서 또 한 번의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이 기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해숙은 자신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전에는 감히 그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느꼈다. 차가 준비되자 해숙은 조심스레 그의 앞에 차를 내놓았다. 그가 손끝으로 찻잔을 잡으며 잠시 눈을 맞췄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는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마셔야 제 맛이 나죠.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해숙은 그가 말한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그가 차를 마시며 말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해숙은 문득 떠올랐다. 그가 차밭을 그린다고 했던 그 말이 무언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차밭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력은 어쩌면 그의 삶의 일부였을 것이다. 차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은 상징처럼 다가오는 것이었다. 차밭이 고요히 숨쉬는 그 모습을 그려내며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붓끝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들이 어떻게 그려지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가 보내는 시선 속에는 분명히 차밭과 차,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이 담겨 있었다. 해숙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그것은 분명히 감정의 선이었지만 그 선을 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해숙에게 말을 건넸다. 해숙 씨, 차를 우리는 과정은 마치 삶의 흐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려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의 흔적일지도 모르겠네요. 해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자밭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시간도 모두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도 차를 우리는 일을 하며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으려 했죠. 그럴 자신도 없었고요. 해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을 고립시키려 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다시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리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해숙은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가 숨기고 있었던 마음들이 그날 차 한 잔과 함께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와의 조용한 교감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다소 낯설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숙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것일까? 그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해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가네요. 다시 또 만나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해숙 씨,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는 찻집을 나서면서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해숙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해숙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찻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조금씩 약해지며 그 순간에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숙은 찻집의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차밭에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 고요한 공간에 묻혀서
그녀의 마음까지 울리듯 들려왔다. 가끔씩 바람이 창문을 흔들면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다. 해숙은 천천히 차를 따르며 오늘도 또 한 번 고요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그동안 어느 정도는 편안했던 이 고요함이 이제는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가 들어오지 않은 지 몇 일째였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빠서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빈자리가 커지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건 곧 이 찻집과 이 차밭, 그리고 자신이 그를 통해 느꼈던 조용한 연결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해숙은 잠시 차를 따르며 멈춰섰다. 그가 왔을 때의 미소? 그의 말들이 그녀에게 남긴 여운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그리움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갔던 그날, 그녀는 마음속 깊이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차 한 잔을 건넸을 뿐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문을 향해 걸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걸음걸이,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익숙해졌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숙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속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그가 다시 이 찻집에 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한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말없이 자리에 앉자 해숙은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앉는 자리에 찻잔을 놓고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우전차로 준비했어요. 비가 와서 더 잘 어울리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다. 그렇네요. 이런 날에는 차가 참 잘 어울립니다. 차를 마시고 그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해숙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붓끝에서 차밭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에 차밭의 초록이 움츠러드는 듯한 그 느낌. 그의 그림 속에서 차밭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숨쉬는 생명력처럼 느껴졌다.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잠시 붓을 멈춘 그가 해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해숙 씨,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겐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차밭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해숙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가 보낸 말이 단순히 예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은 그저 차를 우리며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그 말을 되새기려 했지만 마음속에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죠.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삶이 담겨 있죠. 그럼 그동안 차밭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지 않았던 건가요? 해숙이 물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네, 사실 차밭을 그리면서도 그동안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었고 그동안 그 자신을 고립시키며 살아왔다. 해숙은 그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떻게 자신을 숨기면서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신을 놓고 싶었던 것일까. 해숙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이후로 해숙은 그의 모습이 더 자주 떠올랐다. 그가 찻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가 단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것, 그 고독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고백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복잡했다. 어느 날 그는 또 찻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혹시 더 깊은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다. 그가 앉자 해숙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요즘 자주 오는군요. 오늘은 무엇을 그리실 건가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오늘은 그동안 그려온 차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요. 그의 말에 해숙은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해숙은 그가 말하는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더 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붓을 들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차를 마셨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그가 그리는 그림 속에 담긴 고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만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해숙은 무겁게 내쉬는 숨을 들여마셨다. 문득 그녀는 알았다. 이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찻집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눈송이들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며 내려앉았다. 해숙은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을 향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며칠 동안 마음을 옥죄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시 이곳에 있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해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오늘 그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걸 느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오늘은 차가 더 따뜻하네요. 그녀가 차를 내리며 먼저 말을 꺼냈다. 그가 눈을 돌려 미소를 지었다. 정숙 씨가 준비한 차라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특히 향이 깊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차를 따르며 손끝이 조금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벗겨지고 있는 느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그림은 잘 되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케치북 위에 올려둔 손이 멈춘 채였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 그려지지 않네요. 아니,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숙은 그의 말을 듣고 눈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고뇌가 묻어 있었다. 그림에 마음이 담기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간병했고 그 이후로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림만이 제 삶이었고 그게 전부였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묵직한 고독이 깔려 있었다.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도 과거의 상처를 꺼내지 못한 채 차밭에만 자신을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해숙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이곳에 내려오기 전 오랫동안 제 삶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만이 제 하루의 의미였죠.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오래 묻혀있던 솔직함이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해숙 씨도 그런 마음이었군요. 그는 낮게 말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이 찻잔에서 내려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망설임 가득한 동작으로 해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해숙은 잠시 호흡을 고르며 손끝의 온기를 느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건 아주 오랜만이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차밭의 향이 은은히 스며들듯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손을 떼기 전까지 몇 초간의 고요가 흘렀지만 그 고요는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위안 같았다. 해숙은 차를 다시 따르며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 감정이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창밖의 눈송이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전해진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숙은 찻잔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로 조금은 달라져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다. 이 조용한 눈 내리는 오후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이 시간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벽녘 해숙은 찻집 창문을 열고 눈을 감았다. 겨울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차가운 기운이 몸에 느껴졌다. 차밭이 보이는 창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얼마 전부터 느껴졌던 그 감정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았다. 그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 며칠 그가 온 후 마음이 불안한 듯한 기운이 계속 밀려왔다. 그와 나눈 깊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를 마시며 나눈 작은 대화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던 순간은 오래도록 해숙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을 열었고 해숙도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차갑네요. 그래도 차 한 잔 드시러 오시겠어요? 해숙은 그에게 문을 열며 조금의 떨림을 숨기며 말했다. 그가 찻집으로 들어서자 해숙은 그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제는 차밭도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차를 마시며 잠시 고요히 앉았다. 그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해숙 씨,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하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차니까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떠난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 따뜻한 마음을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그가 남긴 자리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숙 씨, 사실 오늘은 저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해숙은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날이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독을 덜어내고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숙은 그가 말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히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갑게 고독에 갇혀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그 고독을 놓아주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가요? 해숙은 그가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숙 씨, 제가 이제껏 그림을 그리며 느낀 것, 그리고 차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들,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너무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 해숙은 그의 눈빛에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찻잔을 살짝 밀었다 당기며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정숙 씨, 저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한 잔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진지했다. 해숙은 그의 말에 잠시 멈추었다.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진심은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자는 마음이었다. 해숙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쌓인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거리감이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그 작은 손길 속에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다. 해숙은 그의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젠 그가 주는 따뜻함에 의지할 수 있을까? 그가 내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도 될까? 해숙 씨,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 이제는 제 마음을 담아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 한 잔씩 마시면서요. 그의 말에 해숙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지만 확실한 빛이 비쳤다.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는 그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해숙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송이가 느리게 흔들렸다. 차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득 내일 아침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순간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가 오지 않는다면 그 생각에 해숙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몸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발견하는 깊은 감정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을 이어가고 치유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게 변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더 느껴지는 작은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과 기쁨을 찾고 그것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또 한 번의 사랑을 찾게 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연애담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느리게 반응하고 어떤 일상적인 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작은 손길 하나,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지요. 그저 몸의 변화에 맞춰 세심하게 자기를 돌보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내적인 갈등은 종종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로를 느낄 때
그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자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건네는 일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저 사랑의 감동적인 순간들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작은 몸짓과 손길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급하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찾은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변화와 성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코 늙었다고 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이 주는 따뜻함과 손길,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지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혹은 마음에 어떤 따뜻한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을 드렸다면 그냥 일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 그 마음만으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